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가운데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말 동안 학생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2주 전에도 동존 노래방에서 35명이나 집단 감염된 확진자들 중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10대 방역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음파 호수공원 산책로 메타세콰이어 길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익산 농촌 곳곳에 불법 폐기물들이 난무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들로 경관을 해치고 악취마저 풍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말 동안 학생 1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름 전부터 발생한 동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35명에 달했고 대부분 10대들인데요.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진 대상들이다 보니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지난 22일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재학생과 가족 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와 같은 반에서는 20여 명 가운데 14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첫 확진 환자에 대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도화선이 된 코인 노래방과 청소년이 자주 찾는 당구장, 노래 연습장, PC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1, 2학년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고 3학년은 정상 수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동전 노래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 사이 관련 환자 35명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는 이달 들어 7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10대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0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예방접종이 적게 이루어진 데다 집단 감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선이 겹치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분음선을 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흔들림 없는 방역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전에 두고 터진 집단 감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22명을 비롯해 완주 3명, 전주 2명 등입니다. 군산에서는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97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3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시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군산의 인구 26만 5,565명 가운데 18만 6,662명, 70.29%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1차, 4월 6일 2차를 시작해 10개월 만에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0명으로 늘어 누적 35만 3,089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167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 2,773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월 평균 출동 건수가 46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은 모두 9,259건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8월은 1,28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2월보다 8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오를 경우 군산 등이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순으로 침수가 발생했으며 특히 군산과 김제, 부안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2030년 기준 전북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 피해로 도민 31만여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은파 호수공원에는 경관이 아름다워 산책로로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곳 산책길을 따라 펜스가 설치되면서 경관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공원 내 관광지 안내소에서 광장까지 이어지는 벚나무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메타세콰이어 길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입니다. 이곳에 지난 9월 보행자 보호형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멋진 길에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경관을 훼손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나무하고 멀어지잖아요. 또 이제 여기를 걷는 분 많던데 걷는 분 입장에서는 좀 가까이서 터치도 하고 이렇게 더 느끼고 싶은데 이제 분리되어서 이렇게 길로 걸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또 기존 목재 펜스가 아닌 철제 펜스로 설치한 것도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호나무랑 똑같은 난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의 풍경에 어울리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에 대해 군산시는 지난해 6월 은파 호수공원 내 대학생 차량 사망사고 발생 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정도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어린가 그 지역에서 제가 안전지침을 해놓고 그 이후에 저기 해남부 쪽에서 같이 한번 나오셔서 교통 안전 인프라 한번 점검하신다고. 대학생 사망사고 이후 설치된 안전펜스. 미관상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익산시 의회가 중앙동 침수 피해 원인을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의회 침수 피해 특별위원회는 최근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월 5일과 8일 발생한 중앙동 일대 1, 2차 침수 모두 공사 자재 일부가 유실돼 발생한 인재로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 하수관로 정비 공사 도중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 구간에 하수도 벽면에 시공된 공사 자재인 프로파일의 일부가 폭우로 유실돼 발생한 인재 사고로 판단된다는 게 특유의 설명입니다.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는 오늘 왕궁 정착 농원의 돼지 사육 두수가 지난해 12월 말 7만 1,000마리에서 올해 9월 말 약 5만 1,000마리로 약 2만 마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현업축사 매입이 이달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2만 마리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왕궁 축사 매입 마무리 단계에 따라 왕궁의 인근 하코마을 축사 매입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장자돌이 매립지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자돌이 매립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자돌이 매립지의 면허권자는 전라북도로 정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전라북도에 군산시 관할로 할 것을 의견을 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장자돌이 매립지는 미군 사격장의 군산 직도 이전에 따라 조성된 고군산 연결도로와 주차장 시설입니다. 군산 새만금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209에 38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 설계 용역비 14억 원이 기재부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로 내년 1월부터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과 가공 유통 과정을 자동화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영대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사업 등 군산 주요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여야 15명만이 참여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익산 농촌 지역을 지나다 보면 곳곳에 불법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정된 쓰레기만 배출하는 곳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황등의 한 마을 입구 건너편에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안 된다는 안내판이 있지만 부서진 나무 판자들이 버젓이 쌓여 있습니다. 종량제 또는 분리수거 봉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어떤 동네가 동네 입구에 가면 다 있어요. 다른 마을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쓰레기 수거 구역이 있습니다. 소파와 각종 폐기물이 담긴 포대가 층을 이룰 정도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외지인들이 와서 폐기물을 트럭째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버스 타는 데라 안 좋죠. 이거 외국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익산시는 농촌 곳곳에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해뒀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 배출 장소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법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저희가 따로 걸어놓은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시에서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반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특성상 쓰레기 처리가 마땅치 않고 보는 눈이 적어 수거가 진행되고 나면 다시 불법 폐기물이 버려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의 빈틈을 노리고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이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망 원인은 암이 2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심장질환 8.6%, 자살 7.6%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9.5명으로 전국 평균 300명보다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의 연령별 사망은 80세 이상이 전체 55.1%를 차지했고 60에서 79세는 33%, 40에서 59세는 9.8% 순으로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18일 치르는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도내에서 17,0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7,280명의 수험생이 군산과 익산 등 6개 지역 69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6개 지역마다 한 곳씩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확진자는 군산의료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시 필수 서류였던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주요 사항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 등록증 삭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지정 정비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에 대한 의무 교육 신설, 자동차 검사 기술 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 처분 사항 신설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쇄소에서 불이 나 주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남중동의 한 인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가게 주인 A씨가 진화에 나섰지만 연기를 흡입하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전주-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맨 뒤쪽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동승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보 제317호인 조선 태조의 어진 진본이 공개됩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본을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본은 1872년 구본이 낡아 새로 모사한 것으로 현존하는 태조 이성계의 유일한 초상화입니다. 앞서 태조 어진은 조선 건국 후인 1410년 태조의 본향인 전주 경기전에 처음 봉안됐습니다. 전북대학교가 특수대학원인 식물방역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전북대는 전남대, 경북대와 컨소시엄을 이뤄 3년 동안 66억 원을 지원받아 농작물 병해충 관리와 검역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10명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입학원서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등 국공립 연구기관과 산업체 재직자 등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내년에 여객선을 타고 서해 낙조의 웅장함을 볼 수 있는 노을 관광이 시범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비 60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새 여객선 어청 카회리호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새 여객선을 활용해 내년 4월쯤 어청도의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여객선을 시범적으로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 주말에 군산과 어청도를 오갈 예정입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시간이 변경됩니다.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은 오는 31일부터 항공사 동절기 시간 변경에 따라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시간을 변경합니다. 군산에서 출발할 경우 진에어는 오전 10시 5분과 오후 5시 출발이며 제주항공은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6시 출발입니다. 한편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하루 8차례 왕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시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우수정책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광주, 전북, 전남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에서 군산시의 발전 사업을 우수정책으로 소개했습니다.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시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비 1,300억 원 중 80%인 1,040억 원 가량을 군산 시민펀드로 조성해 투자한 시민에게 연 7%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옥구 농민항일항쟁 기념사업회가 옥구 농민항일항쟁에 참여했던 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옥구 농민 항일 항쟁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93주년 옥구 농민 항일 항쟁 기념식을 앞두고 유공자의 후손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일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항일투사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은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구 농민 항일 항쟁은 1927년 11월 서수면 이업사 농장에서 처음 일어났으며 일본인 농장주의 착취와 폭압에 굴하지 않고 항거한 농민 저항 운동입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 전시관이 백제 왕궁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왕궁리 유적 전시관은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백제 왕궁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적과 야외 전시장은 관람이 가능하지만 박물관은 전시실 리모델링과 ICT 체험관 증축 공사를 위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내년 재개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체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금마면 소재 천나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17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군산시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서해환경이 미성동 서흥마을과 신성마을, 영화동 취약계층 5가구에 연탄 2,700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5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